다음은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11명에 대해서 이제 인사 발표를 했는데 좀 파격적인 인사, 후폭풍이 있는 인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송미령 장관이 유임된 겁니다. 과거에 실제 송미령 장관은 이재명 당시 대표와 양곡관리법을 두고 좀 논쟁을 벌일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거든요. 그때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도 농망사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농망사법에다가 정말 재해대책법 두 가지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망사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아마 담당 과장도 거부권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장관도 이제는 지 마음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이재명 당시 대표의 표현이 상당히 거칠죠. 그런데 결국엔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켰다. 여당에서도 좀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여당도 놀랐고 특히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 예. 많이 놀랐고 뭐 분노를 표현한다 뭐 이런 단체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양곡관리법을 쌀값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법안인데 문재인 정부 때 왜 못했느냐라는 비판을 저희들은 받아왔거든요. 예. 근데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 때는 쌀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쌀값이 폭락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쌀값을 국가가 일정 정도 보전해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것을 이제 민주당은 법안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것을 뭐 농망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재해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관련된 그 보험 요율 예. 뭐 이런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뭐 오히려 농업재해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는데 송미령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편으로는 공직자분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와 철학은 좀 뒤로 숨겨놓고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키는데 집중해야 되는 예. 그렇게 훈련된 분들이 이제 공직자분들이신데 아마 송미령 장관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그 농해수위에서 답변을 보니까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예. 본인의 과거의 그 소신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글쎄 우리 국민들은 자기 소신이 없는 장관이 어떻게 그 농업 분야에 대한 발전과 어떤 미래 계획을 확신을 갖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단점 이외에 장점이라 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른데 그래도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생의 한가운데에 있는 분야인데 정책적 연속성을 우리는 추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념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부분으로 첨예화됐던 그런 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4대 입법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정의 연속성상을 좀 살려나가고 싶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놀랍긴 놀랍습니다. 예, 보기에도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장관 시절에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시절에 옹호를 했겠죠. 지금 뭐 송미령 장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입장이 다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의원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소금빵 아시죠? 빵. 네, 소금빵의 3,000원. 원조가 어디죠? 우리나라입니다. 아닙니다. 소금빵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네, 일본의 소금빵이 1,000원인데 아니요. 120엔, 즉 1,100원쯤 되거든요. 그 전체적인 물가가 세계에서 유일한 것은요. 살인적인 그 물가다인 거죠. 지역 농협의 현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역 농협 현실. 그 회원들도 고령화된 상태고요. 고령화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체자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김구식 씨께 그렇게 여쭤볼게요. 같은 장관인데 여야가 되면 질의하는 태도나 이 방식이 또 바뀌고요. 장관 정책도 소신, 철학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장관 후보자 본인도 새 정부에 맞춰서 그걸 바꿔오겠다. 이게 다 가능한 상황,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복귀양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은 그게 가능해야죠. 예. 왜냐하면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공무원에 입부한 다음부터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계속 정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국정 철학을 잘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직자로서의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정무직 장관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무직 장관은 그 정무직 장관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 사실상 사표를 쓰는 게 그건 순리죠. 예. 유일하게 예전에 제 기억에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정권이 재창출될 때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때 통일부 장관 한 분인가가 저는 유임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 정부로 정권이 재창출되면 대북 정책 연속성을 위해서는 유임시킬 수 있죠. 국정철학 비슷하니까. 같은 거니까. 그러나 저는 아까도 화면에 나왔지만 여기 양곡관리법 반대할 때는 앞장섰던 분이고 그랬던 분인데 어제 재임명해서 유임된 다음에는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면 예. 뭐 장관을 얼마나 오래 하는 게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무직 장관으로서의 태도는 저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제 농해수위가 열리니까 아마 저런 식의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저는 뭐 장관이 이 정부에서 다음 정부까지 하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 공수교대가 돼가지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저 송미령 장관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송미령 장관을 유임을 시켰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예. 아까 그렇게 서로 논쟁을 주고받고 설전을 벌였던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취임해서 국무회의 몇 번 해보니까 국무회의 때 굉장히 실력이 있었더라. 라는 게 지금 드러난 이유거든요. 물론 속내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유임 배경도 좀 궁금하고 그렇다고 그걸 덥석 받아서 국정 철학에 맞춰서 자기 입장까지 바꿔가면서까지 장관직을 좀 더 해보고 싶은 송미령 장관의 태도도 제가 볼 때는 볼썽사납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 이후에 민주당에서 조금 불만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진보 진영에서도 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언급은 없었고요. 네. 농림부 장관에 대한 언급 잠깐 일부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탕평 인사로 이렇게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충격을 받아서 일명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농업민생사법에 대해서 농업을 망치는 농망사법이라고 막말과 악담을 퍼붓었던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다시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당장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특징이 실용이잖아요. 실용과 또 하나는 이번엔 탕평, 고노을 장관 후보자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가 어제 비슷합니까? 좀 달라지고 있나요? 그래도 대통령의 판단이니 믿고 존중하자라는 것이 뭐 기본에 흐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송미령 장관이 현재 민주당의 이런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려면 저희가 그 농업사법과 관련해서 뭐 야당의 공세가 아니었거든요. 실제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그 방안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그 법안들을 진행을 했던 것인데 이제 여당이 되어서 저 법안을 진행을 또 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쁜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송미령 장관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평가가 지금의 이런 좀 박한 평가가 그래도 잘된 선택이었다라고 후한 평가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송미령 장관 본인이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주당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서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 영상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임 정권에서 강요로 일하시던 분이 유임이 되셔서
민주당 소속의 농해수 의원들이 조금 당황하실 것 같아서 오셔서 그 인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도우려고 왔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사하신 그 큰 취지가 있으니까 그 취지를 잘 받아들여 주시기를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수석이 이제 국회까지 가가지고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대통령실 민정수석과는 달려 이건 어떤 의혹이라기보다는 조금 아까 우상호 수석 얘기 당황스러움 이런 것을 좀 결국엔 설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이제 복교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당이 뭐 대통령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뭐 반기를 공식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또 취임 초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스럽지만 일단 끌려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상호 그 정무수석까지 등장할 정도면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는 당혹감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질문하는 거 보면 물론 이제 진보당 의원이 그 화를 낸 겁니다만 예. 진보당도 어찌됐든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선거 연합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의중도 좀 궁금하고 참 짐작이 안 되고 송미령 장관의 저 태도도 사실상 보기 좀 볼썽사납고 그렇다고 해서 이 송미령 장관이 나온 농해수위에 또 이 정무수석까지 보내서 설득하는 작업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유임 결정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다. 다만 이게 언젠간 후문으로 또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뭘 보고 이런 논란과 당혹감 속에서도 저 사람을 유임시켰는지 꼭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예.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보통 자기 사람을 썼지 않습니까? 예. 자기 진영 사람을 쓰고 그렇죠. 혹은 무색무취하게 말 잘 듣는 사람을 쓰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청문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리고 흠결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자기 죄송합니다. 예. 자기 배짱? 배짱 예. 있는 우리 현역이요. 예. 뭐 이제 이렇게 찾았었는데 송미령 장관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편 가리지 않고 인재를 찾겠다라는 상징성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층에서도 일종의 상대방에 썼던 사람을 저 사람도 쓰네? 예.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협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뭐 국민 대통합의 과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의 한 출발점으로 보면 어떨까. 그리고 실제 저런 인사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차기 정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교훈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의 파격적인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김영훈 후보자입니다. 철도 노동자 기관사 출신인데 지명된 순간까지도 철도를 운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김금식 시장님께 여쭤볼게요. 근로자 노동자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혔다는 거는 재계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노동 쪽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됩니다만 장관의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고용 쪽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노사를 다 양쪽에서 균형 있게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고 유인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관철시켜야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예. 철도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산별노조 중에서 철도노조는 굉장히 강한 오래된 조직력을 가진 노조고요. 거기에 민노총 위원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 노사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편향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 김영훈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용보다는 그러니까 사측보다는 노측의 입장을 좀 훨씬 더 강력하게 대변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인 것이었는데 물론 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가 지금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서로 균형 감각 있게 서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재계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갖고 있을지 좀 지레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민주노총 위원장을 끝낸 다음에 정의당의 입당해서 비례대표 신청했고 민주당의 입당해서 비례대표 신청을 했어요. 이미 상당히 정치화된 분입니다.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정치화된 분이에요. 저도 뭐 교수하면서 정치하고 있습니다만 교수가 정치하는 것 오케이. 뭐 그렇지니까 노동자도 정치하는 건 맞습니다만 민노총 위원장 끝나고 실제로 코레일에 근무하면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신청을 하고 민주당의 비례대표 신청을 했던 분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도 저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고용노동부 장관의 한노총 위원장 출신을 할 수는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한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 적도 있어요. 그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정의당과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출마했던 분이고 그리고 노동 쪽에 너무 좀 강한 이미지를 예. 갖는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는 물론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꼭 잘 해소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